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수지나 강 주변을 산책하다가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의자와 파라솔을 이용하는 사람들. 둘째, 그냥 서서 여러 번 미끼를 던지는 사람들. 앉아서 낚시를 하는 첫 번째의 경우 대부분 붕어를 목표로 하는 낚시입니다. 그리고 서서 활동적으로 하는 경우는 루어라고 하는 고무 덩어리를 이용해 가물치, 베스, 메기 등을 목표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낚시인 사이에 마찰이 정말 잦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낚시라는 취미가 없는 분들은 알기 힘든 민물 낚시인들 간의 갈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로 인한 갈등입니다. 우선 붕어 낚시꾼과 베스 낚시꾼의 낚시 방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붕어 낚시는 주로 파라솔과 의자 그리고 여러 대의 낚싯대를 펴고 지렁이를 사용합니다. 밤을 새우며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장시간을 한 장소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베스 낚시꾼의 경우는 루어를 여러 장소에 던지며 물고기가 있는 장소를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는 짧게 머무르는 편입니다. 그에 따라 붕어 낚시는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며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라면 봉지, 젓가락, 물병, 술병 같은 생활 쓰레기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베스 낚시는 짧은 시간 머무르기에 생활 쓰레기가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베스 낚시꾼은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루어를 덮는 봉투, 어딘가에 걸려 끊어진 낚싯줄, 담배꽁초와 빈 담배갑 등 베스 낚시에서도 쓰레기는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주로 베스 낚시꾼이 붕어 낚시꾼들에게 쟤네 쓰레기 너무 안 치우고 가 하며 비난을 하는 경우가 정말 잦은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낚시터 쓰레기 문제는 베스꾼이나 붕어꾼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일부 양심 없는 낚시꾼들의 문제입니다. 베스꾼인 제 입장에서는 필드에 나가보면 양쪽의 쓰레기 모두 비슷하게 눈에 띕니다. 서로를 탓할 게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각자의 쓰레기는 자기가 챙기는 게 어떨까요? 다른 쓰레기를 줍지는 못해도 자기 쓰레기만 챙겨가면 낚시터에 쓰레기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자리 싸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붕어 낚시는 한자리에 오래 머물고 베스 낚시는 한자리에 짧게 머뭅니다. 베스는 루어를 물에 여러 번 퐁당퐁당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붕어 낚시꾼들은 물고기가 다 도망간다며 베스 낚시꾼들이 가까이만 가도 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붕어 낚시꾼이 없는 곳에 가면 되지 않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붕어꾼들이 너무 많아 베스꾼들이 설 자리조차 없는 경우이거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물 위에 찌가 떠있는 것을 못 보고 루어를 던질 경우에 마찰이 발생합니다. 베스를 낚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떡하니 장비 다 설치하고는 저 자식 저거 언제 가나 나 해야 되는데 하는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양측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도 맞지만 서로 예의를 갖추고 자리 잡기 전 루어를 던지기 전에 먼저 여쭤보는 문화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등은 토종 어류의 개체 감소입니다. 아마 베스는 토종을 싸그리 잡아먹어 씨를 말린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베스는 유해외래 어종에 등록되어 있고 공격성이 매우 강하며 움직이는 건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심지어 뱀이나 쥐, 새도 먹으니 물속 토종 물고기는 식은 죽 먹기겠죠? 먼저 베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73년 농어촌 소득 증대 및 양식을 목표로 티어 500마리를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수해 북한강 지류인 경기도 조정천에 양식으로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온 낯선 물고기의 요리 방법에 익숙치 않아 음식으로서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양식 사업이 흐지부지 됐고 가두리에서 탈출한 베스가 전국의 강, 저수지로 유입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베스꾼과 붕어꾼이 마찰을 겪는 이유인가요?
우선 붕어꾼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베스군, 너희가 손맛보려고 여기저기 방생해서 생태계가 교란됐다. 베스가 붕어를 다 잡아서 물고기가 안 잡힌다 라는 입장이고요. 베스군의 입장은 붕어 씨가 마른 건 너희가 즙 내려고 새끼까지 다 잡아가서 그렇다. 베스가 들어온 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이젠 토종이라 봐도 무관하다. 자연은 어떻게든 알아서 조화를 맞추는데 억지 부리지 마라. 이런 입장들을 표명하며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루어꾼들은 우점종에 대한 개념이 부족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포토맥 강의 한국산 가물치, 그리고 5대호의 칠성장어의 유입 후 끝없이 개체수 감소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고, 개체수 감소를 포기한 일본 비와호의 생태계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유입 외래어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불가피합니다. 붕어꾼들 또한 일정 길이를 넘는 붕어만 잡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외래어종인 베스를 처리할 괜찮은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같은 낚시라는 종목을 공유하는 붕어꾼과 베스꾼의 갈등 사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예의를 차리며 팩트 체크를 더 꼼꼼히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식용곤충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